30년을 키운 내 새끼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엄마는 내 인생에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엄마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고요. 지난달 상담소에서 만난 62세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중 67%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진 부모들의 대부분이 대화법의 미묘한 차이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매일 돈 이야기를 하던 자녀가 이제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오게 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단 2달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상담소에서 만난 62세 김영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뒤로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아요. 전화해도 엄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자주 연락하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들은 말이 엄마, 회사 일도 바쁘고 내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까지 부담 주시는 거예요. 30년을 키운 내 새끼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인 사랑과 상호 존중의 차이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만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 라며 수시로 전화하는 대신 내가 시간 될 때 연락해 줄래? 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녀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순간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여러분의 감정도 솔직히 표현하세요. 너는 이제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도 너처럼 한 사람의 인격체야. 내가 내 말을 무시할 때 많이 서운하단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비난이 아닌 감정 표현은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자녀의 결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더 잘 알지 라는 말 대신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녀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존중을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과 취미를 가지세요. 61세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그림 수업을 가요. 처음엔 아들이 놀랐죠. 엄마가 그림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린 그림을 SNS에 올리면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눌러줘요. 지난주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영희 씨는 이런 조언을 듣고 변화를 주신 후 달라진 아들의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먼저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라고 연락해 온다고 하시네요. 아들이 엄마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는 것 같아 기뻐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도한 도움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상담소에서 만난 59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결혼 준비를 거의 도맡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 될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장모님,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한 게 오히려 딸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자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57세 박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직한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나서서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이력서도 봐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서시면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런 사례들은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특히 65세 최병욱 씨의 이야기는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딸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라고 아빠가 생활비를 매달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듯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딸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았죠. 제가 딸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에도 적절한 선을 그어주세요. 63세 김현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줄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셋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을 맡겨보세요. 61세 정현우 씨의 경험입니다. 아들이 대출받아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대신 돈을 마련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렸죠.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자고요. 덕분에 아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넷째, 작은 책임부터 맡겨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 진료 예약이나 관리를 자녀에게 부탁해보세요. 다음 달 정기 검진 예약은 내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차 더 큰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60세 장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아들이 이제는 제 진료 기록을 챙기고 영양제도 알아서 주문해줘요.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 꼼꼼하더라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진로 만족도가 45% 더 높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과 책임감은 부모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62세 황정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한테서 돈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예요. 카드값이니 생활비니 매번 이런 이유였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어요. 돈 관리는 누가 하길래 이렇게 된 거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저는 단지 걱정되어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와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2달 뒤에 만난 황정희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지난 주말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손녀까지 데리고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항상 마음 쓰시는 거 알아요. 저희도 이제 잘해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정희 씨는 단 한 가지 대화법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또 돈 얘기구나. 돈 관리는 도대체 누가 하길래 맨날 이 모양이니? 한 달에 벌써 3번째잖아. 너희 둘 다 월급쟁이면서 왜 맨날 이러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 너희가 경제적으로 힘들까 봐.
혹시 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간섭처럼 느껴졌니? 이렇게 대화법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돈 관리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요. 황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혼초라 살림 관리가 어려웠던 거였답니다. 예전에는 돈 얘기만 나오면 가슴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며느리가 먼저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요. 지난주에는 장 보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요즘은 전보다 알뜰하게 장을 본대요. 이처럼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비난이 아닌 이해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싶은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 아니면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둘째, 여러분의 진심을 전하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비난이나 잔소리가 아닌 순수한 걱정과 사랑만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걱정돼서 그래. 너희가 힘들까봐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챕니다.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함께 찾아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때 그제서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59세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만 참고 해보니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재정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돈 얘기를 해도 서로 짜증내는 일이 없어요. 비폭력 대화의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뭘 칭찬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너희 살림 사는 걸 보니 많이 발전했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색하겠지만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4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사춘기와 성인 자녀와의 대화법입니다. 지난주 상담소에서 만난 58세 이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로는 대화가 더 어려워졌어요. 전화하면 늘 엄마, 나중에. 만나면 휴대폰만 보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폭발해버렸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는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 성인이 되면서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성인 자녀는 완전히 다른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먼저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1세 박영미 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딸아이가 말대꾸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대화를 3번 이상 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거짓말처럼 싸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피곤해 보일 때,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는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대신 식사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혹은 주말 오후 느긋한 시간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래?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알겠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3번으로 대화를 끝내고 1시간 뒤에 주스와 간식을 방 앞에 놓아두세요.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얘기할까?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정확히 10분 후에 돌아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인 자녀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63세 김선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딸과 자주 다퉜어요. 특히 결혼 얘기만 나오면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성인 자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 이상 통화하지 말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대로 했더니 오히려 딸이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하더라고요.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민감한 주제는 철저히 피하세요. 특히 결혼이나 취업 문제는 자녀가 먼저 꺼내기 전에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대신 요즘 어떤 게 재미있니? 와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둘째, 며느리나 사위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자녀의 허락을 먼저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라는 한마디가 갈등을 예방합니다. 셋째, 손주 양육에 대해서는 조언이 아닌 응원을 해주세요. 너희 방식대로 하렴. 난 너희를 항상 믿는다. 이 한마디가 평생의 신뢰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65세 장미숙 씨는 지난달 작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화하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제 짧은 한마디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들이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관심이 필요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60세 김영옥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며느리와 늘 어색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직장 스트레스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어요. 중간중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뒤로 며느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청에는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많은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반대부터 하시죠.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닌 이해입니다.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둘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늘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하라거나 취미를 가지라거나.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많이 지쳤겠구나 라는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말 속에 숨은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당했다고 말하는 자녀에게는 그 말 속에 담긴 상처와 속상함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마세요. 우리는 자주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우리의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3세 박정만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멈추면 말이 끊어지니까 쓸데없는 말도 막 걸었어요. 그러다 딸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요.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딸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엄마랑 아빠의 의견도 들어볼래? 이 한마디로 자녀는 우리의 조언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61세 최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대화법을 바꾸려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퇴근길에 가끔 들러서 차 한잔 하고 가요. 길어야 15분 정도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경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들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중과 독립성, 비폭력 대화법,
나이에 따른 소통법 그리고 경청과 공감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녀와 마음이 통하는 대화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맹자께서는 자녀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라는 뜻이죠. 또한 퇴계 이황 선생은 자녀와의 대화는 마음을 비우고 귀를 여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법들을 당장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면 자녀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도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면 자녀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가정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따뜻한 대화와 관계로 이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